네, 한쌤입니다. 오늘 8월 20일 오전 12시 20분입니다. 제가 언제죠? 지난주부터 이제 시황을 조금씩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프죠?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재밌는 걸 봐가지고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뉴스 좀 보면서 얘기 좀 나누고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칙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부제를 썼고요. 16일 날 관리 영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6일이 거의 고점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쵸? 18월 16일이 거의 고점이었을 겁니다. 그쵸? 딱 떨어지기 직전하는 그 직전, 네, 자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이웃을 한번 먹고 나온 것도 있었는데, 8월 16일 다 여기거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요걸 보고 해서, 여기서 단타를 치려고 했으나, 손절을 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뒤로 끝이 났었단 말이죠. 3,100만원 정도에서는 반등에 약한 반등 살짝 등장했었고, 그쵸? 살짝 등장하다가 또 부러지는 그런 모습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의 제목이죠. 제가 여기서 많이들 드셨나요? 더 먹을 게 있으려나라는 제목이 아니라, 제목을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걸 초반에 오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바꾸려고 하다가 이게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데, 여기 좀 댓글이 이만큼이나 박혀 있거든. 이거 좀 봐볼게요. 네. 요런 것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다 삭제할 건데. 자, 가온코인님 정말 유명해졌네. 얘 한국 사람 아니죠? 그죠? 한국 사람 아닌데 이런 걸 썼다는 건 이게 해킹 당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여러 개 와서 자기네들끼리 마찬가지처럼 자기들처럼 실제인 것처럼 막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얘는 한국 사람인데 외국어를 쓰고 있죠. 그죠? 얘들 다 이거 다 광고고 되게 그겁니다. 이게 자기네들끼리 돈 써서 하는 광고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다 지울게요. 얘네들은 한 땀 한 땀 지우겠습니다. 자, 신고인데 참 이런 분들 참 이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죠? 그냥 삭제만 해야 되겠습니다. 해킹 단계 뭔 제거습니까? 그죠? 자, 신고 말고 취소 다 보여드려야지. 이건 뭐야? 그냥 이분은 장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것도 꽤 찌라실 수도 있는데, 그죠? 요거 띄워쓰기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광고, 돈 주고 돈 받고 쓰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3, 40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정신병자 같은. 여러분들 가온콘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보시면 믿고 걸으셔야 돼요. 나중에 지워야겠다. 그죠? 아무튼 참 나중에 좀 이따 지울게요. 보면서 빵 터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 상승하다가 돌아올 때 손해를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부터 먼저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 고점 맞추려고 하는 생각보다, 여기서 사람들 잘 사거든요. 여기서 사기도 여기서 사기도 수익 나요. 이렇게 나는 그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 돌아올 때 다 꼬라박아 버려요. 더 꼬라박아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해도 원하는 가격이 여기라면 팔지 않고 다시 떨어져 버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물타기가 악순환 연속이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 다 대비하셔야 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원칙을 만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한쌤은 그런 이야기 더 많이 드리고, 그 시황의 경제에 대한 시황도 많이 하시죠. 오늘 제가 짓궂게 또 그 폴리곤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분께 좀 짓궂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고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요거는 저희 공방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힘이 되고요. 그게 에너지인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주 피드백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보다 그냥 어떠한 부분들이 도움이 됐었고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확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뉴스 좀 봐야겠죠. 뉴스 오늘은 참 뭐가 좀 많았습니다. 인플레 108번 언급한 미 연준 성장 둔화 수준까지 금리 인상 예고하겠다. 그죠? 달러가 좀 강세를 아직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는 단호하게 빠질 겁니다. 빠질 건데 좀 이따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좀 자, 뭐 여러 가지 크게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또 그죠? 그거 어디냐? 이 추우님 카페 가서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우님 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인플레 성장 둔화까지 인추하겠다. 그죠? 얘네들 말 믿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얘네들이 분명히 연초에는 이렇게 크게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2022년 말 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어. 제가 예상하는 범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죠? 맞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3.5, 3.75 정도. 제가 3.5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3.5, 3.75, 0.25 정도 차이니까 큰 변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2022년 여름부터는 좀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하반기에 자꾸 노리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린단 말입니다. 이 금리 인하도 같은 맥락을 함께 하는 부분이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까지는 아마 24년 말에서 25년 정도까지는 웨이브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경기 침체 흐름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뭐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미국이 초강대국이랑 저 다 압니다만 지금 유럽화도 박살이 났고요. 지금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사람들이 제가 환율이 오르면 주식이 빠진다라는 말 자꾸 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 그러냐면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일단은 우리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 원래는 금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어쨌든 세금도 많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몰리는 게 달러입니다. 불안하니까 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안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결국은 그게 어떤 시그널이죠.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도 고점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러는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200원 밑에서 1000원대, 1000원 초반대 제가 그때 1000원대에서는 괜찮다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살짝 깨질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것도 듣고 또 안 모아서 안 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1000원대 뭐 하시고 지금 사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얘가 1340원을 가든 1350원을 가든 1340원까지 일단 옛날부터 보고 있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 조금 더 갔다가 조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지 마세요라는 말 단호하게 드릴게요. 얘가 1500원을 간다, 만약에 1800원을 간다 하더라도 사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은이나 금 이런 걸 사 모으시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달러는요, 시간이 지나면 꼬라 박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환율이 강세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설계를 했고, 지금 정치적인 얘기가 좀 들어갈 텐데, 저는 미국이 이게 철저하게 설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새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그냥 멍청하게 보이지만, 그냥 똑똑한, 이거 대단한 부자잖아요. 그죠?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얘네들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금리를 가지고 놀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들도 이득을 가지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제가 밉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놓고 밉죠. 하는 짓거리가 보면 막 서해 침범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나쁜 짓 하는 놈들 솔직히 저는 조금 덜 미워요. 나 나쁜 놈이야 하고 막 미운 짓을 하니까. 근데 얘는 정의로운 척 온갖 그러니까 가증스러움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자기 정의인 척하면서 근데 자기 쪽으로 다 땡기려고 한다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 민주당을 치료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정의로운 척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사상을 밀어붙이면 차라리 그게 나을 텐데 라는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저희 취향이니까 그 존중해 주셔야겠죠. 그죠? 무튼 이걸 어디까지 가다가려고 했나? 미국 설계란 말입니다. 물 양적 완화로 급격하게 물가를 올렸어요.
돈을 풀었어요. 근데 이 돈을 태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근데 없어질 달러가 많이 없어지는 게 얘네들한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돈이 많이 없어지는 게 더 좋을까요? 달러가 남아있는 게 좋겠죠. 그래 달러만 남아있고 달러의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경제 지배력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있었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엔화가 박살났고 하나보다 더 엔화가 더 박살났죠. 유로화가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3대 안전자산 아니었습니까? 달러 다 돈이 모이는 거야. 걔네 지금 믿을 게 없다 이거지. 근데 그걸 대비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요. 변수를 가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융 때문에, 돈 때문에 생긴 전쟁이에요. 전쟁을 일으켰고 루블의 가치를 보존시켰고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 화폐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지나친 부채를 인한 급격한 발전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그런 뭐 시진핑의 삽질, 시진핑이 정치꾼이니까 경제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삽질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안 좋아졌죠. 과거는 제가 좋다 그랬지만, 그죠? 지금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러시아와 이거 연대를 꼼꼼히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들 전략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대 화폐로서 오히려 엔화, 유로화보다는 위안화와 루블화 이쪽이 더 강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세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렇게 살려고 달러에 집중을 막으려고 발광을 하는 거라고요. 좀 심한 말이었나요?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뭐 우크라이나의 편이니 뭐 러시아의 편이니 갈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게 장기화되길 원하고 있어요. 계속.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제 그 미국의 경제적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러시아가 가시가도 그뿐인 거라. 그걸 활용해서 이만큼 돈을 땡겨놨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또 다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때도 일단 미국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상태니까 방법이 없겠지. 장기적으로 될수록 미국은 이득입니다. 근데 미국의 서민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두드려 맞아야 될 그거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걸 돈을 태워야 되는,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뭐 자국의 경쟁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금리를 노리고. 이해되시죠? 대충.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멋있게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큰 그림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제 뭐 차트의 모양새가 엔딩 다이아곤을 만들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는 빅쇼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간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다 가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미국은 더 불안한 길로 까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꺾여서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1340에 대한 걸 또 계속 드리고 있었고,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었고, 어쨌든 우리는 1260원이 오게 되면 전 자산을 다 팔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260원까지 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 관리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좀 줄이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가 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수익률이 60%를 넘어서 70%까지 오늘 아침에 찍었었어요. 어제 아침이죠. 이오스가 딱 저점이 체결돼서 반등 고점 딱 찍으면서 기분 좋아서 있다가 잠을 잤는데 떡상하는 꿈을 꿨는데 왠지 꿈과는 현실과 반대는 떡락을 해가지고 수익금 다 토해내고 지금 다시 더 토해내고 이제 한 원금 대비 한 45% 정도의 수익률로 지금 마감한 상태입니다. 원금 대비 그 정도면 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십시오. 자, 추경호, 국가 채무 비율 60% 넘기면 관리수익 적자 비율 3에서 2% 축소하겠다. 추경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추경호 씨가 추경을 했나요? 드립인가? 어쨌든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민주당 때부터 많이 해왔던 거고, 사실 추경을 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빚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빚이죠, 빚. 빚이니까 당연히 이자를 올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 재정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참고하시고, 무유 남는다는데 가격 또 올려서. 아유, 나쁜 놈 새끼들. 그러니까 죽을 마시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뭐 그냥 가격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방법 좀 생각을 하자, 이놈들아. 저희 자영업자들 죽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 월급도 받도 힘들겠지만, 저는 같은 경우 학원인데 학원비가 제가 한 달 15만원, 18만원 이렇게 받아요, 한 명당. 10명을 받아봤자 150만원, 170만원 밖에 안 돼요. 이 뭐 말입니까?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데?
아우 정말. 자, 대출금리 인하 경쟁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비탄감 해주지 마 이 새끼들아. 정말. 전세 특례 보증한 요 조심하세요. 할 때는 요거는 괜찮은데 요걸 악용한 그런 사기꾼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내년 전망 맞아가 아니라 내년 전망은 당연히 암담한 겁니다. 제가 내년 더 안 좋아할 거라고 칠 거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죠? 작년 고점보단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 저점부터 생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진짜 보러 갈까? 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592만 올 들어 21% 떨어졌다. 작년 고점보다는 36% 떨어졌다. 삼성전자 물려들 때부터 알아봤죠. 제가 삼성전자를 3년 전인가 많이 가면 10만원 정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97,000원에서 꼬라박았거든요. 근데 왜 3만원, 4만원 할 때는 안 사고 왜 9만원 할 때 사냐고. 제가 그런 말 하죠. 머리 총 맞았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매매는 감정에 시달리면 그냥 끝이에요. 감정 넣지 마세요. 그냥 정말 철저하게 판단과 근거로서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 진입하는 순간 모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대로 하겠다라고. 아이고, 참. 개미가 많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개미가 많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개미가 많아서 못 간다기보다는 개미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 그네들이 물량을 떠넘기기 좋은 거,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동해서. 이해되시죠? 네. 반등, 증시 반등의 내부자돈 매도 급증. 자, 사지 마세요, 테슬라 지금. 지금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오스로 토해낸 것을 오랜만에 나스닥 들어가서 매도를 쳐가지고 손실금을 꽤 많이 떼웠습니다. 손실금은 아니지. 그러니까 수익금을 토해낸 게 기분이 나빠서 손실금을 좀 더 채워서 기분 아까 전에 수익금을 좀 더 챙긴 거지. 그래서 인출할 거예요. 저 선물 오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뭐 그 정도입니다. 뭐 수술 떼고 나면 얼마 안 되지만 나쁘지 않죠. 뭐 요즘 같은 시국에 단돈 뭐 몇만 원이라도 큰 돈 아닙니까? 그죠? 미국 유통주 재과의 전쟁 상처, 천원 접시가만 신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제품이 안 팔린다. 삼성, LG 제가 그렇게 건장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더 이상 추격자 전략은 없다. 로봇사 치고나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가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요쪽이에요. 로봇 쪽. 그러고 이제 그쪽이고, 이제 전기차는 별 비전이 없습니다. 좀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이제는 크게 저는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가겠죠. 그러니까 장기차가 상승을 하고 나서 이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3파가 가겠죠. 이거 저는 이게 25년이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7년 정도 돼야. 그죠? 이때쯤 되면 아마 자동차 특이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막 빨리 가려고, 특히 한국인들, 막 오늘도 제가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는데, 뭐 말하는 좀 바뀌고, 빨리 가고 싶어서 막 설쳐대고 있어요. 막 과속하고, 그리고 마치 고속도로에서 110km로 달리는 사람들을 정속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마치 과속이 당연한 것처럼 막 어깨에 겨슬린 것처럼 막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 오옥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제가 K5 오너분들 죄송합니다. K5가 차량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명이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BMW 5시리즈 또 새로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시리즈 운전자분들 죄송합니다. 차가 좋고 빠르게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겠죠. 그런 것들 뭐 대출해서 막 카푸어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잘못인 건데, 아무튼 그렇게 빨리 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고속도로에서 빨리 갈 때는 추월 차선에 한 130 정도 놓고 가기도 해요. 저도 과속이죠. 그러니까 20km를 넘어서면 큰 과속이니까 주행 차선에서 110km 딱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놓고. 저처럼 편하게 다니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그렇게 변해가겠죠. 자율주행 4단계, 5단계 오게 되면 그때 전기차가 확 퍼지게 될 겁니다. 단순히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충전료가, 유지비가 싸다, 이걸로서는 전기차의 매력은 더 이상 한동안은 좀 정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 게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왔었고, 그래서 로봇 사업이 좀 좀 항용화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기대해 보겠죠. 저는 얘를 사고 싶습니다. 요거. 좀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요. 일단, 집안 도우미에 대한 되는 그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로봇 사업이 좀 발생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사업 쪽은, 인공지능 사업, 로봇 사업 쪽은 관심있게 보시고, 내년 하반기 때는 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제 됐으니까, 영향한다 그러고, 삼성이 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우리 1차 목표가 62,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와서 사겠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잔의 담비, 원전 수주. 어쩔 수 없죠. 지금은. 그죠? 이게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걸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전 수주, 해외에 원전을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한국이. 그런데, 그걸 오히려 말아먹어 버리는 거지. 한전이 한국에서 전기로서는 적자가 나왔지만 해외 사업에서 흑자를 많이 거둬왔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송가지만 이제 민주당 집권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그랬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악재로 작용하게 된 거지. 해외 사업에서 악재로 작용하게 된 거지. 그죠?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지금 그래도 좀 희망 섞인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 집값도 꺾였습니다. 서초구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SRT 종점이 서초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서역이죠. 그래서 서초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멋있기도 하고, 강남인데도 참 멋있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서초구도 지금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은 잠시 멈추더라도, 지금 이제 완화 정책이 있으니까 잠시 멈추더라도 저 한 번은 더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집값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에서 24년 정도에서 집을 사시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때 사실 땐 부실공사 조심하십시오. 부실공사 굉장히 많을 거로 추측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네.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 상가매매 하지 마시고, 상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상가 별로 의미가 없죠.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오프라인 상가에 맞는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후 중국 투자 15% 늘었다. 중국 눈치 보자 애플마저 그렇게 됐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 1340원 왔네요. 그죠? 1337원입니다. 쐈습니다. 상당한 고점의 모습입니다. 환율이 높아졌다. 한국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미국 달러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달러로 모이는 게 상식적인 선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미국 달러 값을 높이고 있을까요? 누가? 자, 상식적인 선상에서. 물론 추세 돌파했고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때는 안 사고 뭐 했냐는 거지. 우리가 그때 1,000원 정도에선 사도 된다. 저런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때 이거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 이거 때문에 못 산 분들 많겠다고 하긴, 한 번 빠질 거라도 싼 가격은 싼 가격이다 했잖아. 이때 안 사면 뭐 했냐고. 그치?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달러들이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는 고평가 인형으로 단기 1주봉에도 고평가 인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찌를 때 숏 치면 좀 그렇고요. 요렇게 가는 그림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장대 양복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막 떡락할 거다 보지는 마시고, 그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계속 한다고 하니까 돈이 좀 몰려가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이제 이것도 9월을 고점으로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10월 요 가을 고점으로. 근데 요때 꺾이는 거는요, 안타깝게도 이때 보통 달러가 꺾이면은 이제 그 증시가 증시가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달러랑 이제 엇박자가 좀 나고 있다. 달러는 그런데 지금 뭐 시기냐, 유가랑 봤을 때 엇박자가 조금씩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맞아지고 있다고. 요거가 참 잘 맞았는데, 요거가는. 그래서 경기 빠지는 이때 아마 빠지게 되면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요런 관점 좀 유지하고 계시고, 막 슈팅이 나와가 좀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환율 업종에서 종구하시는 분들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얘가 좀 만들고 나서 5절 만들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예상 못하겠어요. 제가 요 자리에 오면 팔겠다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버린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한데, 하여튼 아직은 저는 어쨌든 달러는 사지 않는다. 그리고 추세가 숏은 그렇다고 사지 않는다고 해서 숏치지는 않거든요. 전 요거에 숏칠 자신 없습니다. 전 요런 구간에서 주봉 보고 숏칠 자신 없거든요. 저는 이제 숏칠 때 철저한 원칙이 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깨질 때 숏을 칩니다. 깨질 때. 그래서 깨지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하시겠죠? 네. 오일 값도 반등하고 있죠. 많이 싸졌으니까 좀 오를 때 됐지 뭐. 안 그런가요? 기름값 좀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월동 준비하지. 기름값 올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주봉상 저평가 영역 아닙니까? 반등할 때 됐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계속 싸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더 빠질 거라고 보면 오를 거라고 봅니까? 이런 질문 했을 때 이때보다는 좀 빠졌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야. 제가 한 100달러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 저평가 영역이니까 낼 수도 있잖아요. 요 정도 해가지고. 그쵸? 요 자리에서 머무를 거라고 한동안. 그럼 이게 되겠지 뭐. 안 그런가? 다시 또 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몰라요. 그죠? 아무튼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봉상 저평가 인형이니까 기술적 반등 등장할 만한 위치였다. 그래서 아마 한 100달러를 크게 넘어가려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00달러 정도에서 또 꺾이는 모습, 또 작은 흐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 나오면 또 한번 또 가겠죠. 이제 아마 기름값의 하락 속도는 좀 줄어들 겁니다. 요 작은 반등감 생각해 두시고, 빠지더라도 이제 빠지는 것은 이제 지금처럼 빠지기보다는 좀 약하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겨울에는 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냐면 겨울에 기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름 기름 많이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침체니까 경기 침체에 오른다는 건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할 만한 그런 위치였다. 그리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때려보면 차트적으로도 반등할 만한 그런 1대1이죠. 반등할 만한 그런 위치였다.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지면 여기서는 롱 주셔도 된다. 80달러 밑에서는 롱각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요거는. 그렇죠. 이런 거에서 반등할 거냐, 예매한 거에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묻지 마라. 반등할 수도 있는 구간이었다. 나는 포지션 어떻게 잡을 거냐? 몰라, 관심 없다. 나는 여기 오면 롱 잡을 기다. 그런 거예요. 배짱.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나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죠?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오스가 단타를 치다가 토인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금을 100을 벌었는데 한 7, 80을 토해내버려서 20밖에 안 남은 거야. 기분이 나쁘겠죠, 여러분들. 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한 200만원을 벌었는데 한 150만원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50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저는 토해냈다. 수익금을 토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 자체가 다르죠. 아마 여러분들은 150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하실걸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나쁘네. 그래서 뭐 단타 칠만한 게 없나라고 하면서 비트가 빠졌으니까 비트가 빠지면 나스닥도 빠지겠지. 그렇죠? 당연히 빠지겠지 해서 제가 요 자리에서 쇼크 박아버렸습니다. 요쯤에서 좀 높은데 선물이랑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숏을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낮에 오후에.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아까 전에 청산했어요. 그래서 소외된 수익금을 상당수 복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여기구나. 제가 여기서 숏 박았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숏 박았는데 요 구간에 숏 박았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팍 터지더라고. 이건 뭐 확실하다 싶어서 그냥 갖다 박았죠. 그래서 지금 요쯤에서 청산했습니다. 요쯤에서 1시간 벌면 이탈하면서 거래가 또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건 안 하지. 뭐 더 빠지면 내 알 바 아니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스닥도 지금 빠지는 모습이 요만큼 먹었다는 이야기고, 요만큼 빠지는 모습이 약간 임펄스스럽게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스닥 제가 해외 선물은 취향이 안 맞아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짜증나서.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수지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미니기를 버전을 못해서 마이크로를 하는데 5틱이 움직여도 수수료 빼버리니까 본전이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요. 어그림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 반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우리 비트코인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쵸? 네. 얼마나 친절하노.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나스닥이 50% 되돌림이 거의 도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달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죠? 33,800, 900달러 정도 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제가 숏각을 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못한 상태에서 비트에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제가 숏을 본 겁니다. 그죠? 이것 정도 오차는 사실 뭐 큰 오차도 아니잖아. 내가 약간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대부분 50 돼버릴걸? 그쵸? 요 고점인데 약간의 오차,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오차범위 아닙니까? 거의 정확하게 딱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근처고 사실 요 13,700이니까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이 큰 규모에서.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반등을 다 했다고 보고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 자리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많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거든요. 요 자리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빠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 나중에 이 상태에서 이제 추세가 약해진 그런 뭐 요런 추세를 만들면서 돌파할 때가 매력적인 흐름이 될 겁니다. 가더라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탈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일이거든. 어쨌든 요 자리를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한 번 더 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22평은 건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급이 좀 들어와서 거래가 좀 폭등한다거나 그런 시그널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면, 또는 이 구간에서 잘 버티는 흐름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가더라도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성급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가봤자 이때는 뭐 이 정도 갔다가 다시 빠질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저점 이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빠지면 반등 한번 더 하는 그림을 좀 생각해 볼 거고, 만약에 이 여기 구간을 좀 버티면서 고점을 갱신 한번 해준다면 여기서 꺾이는 것은 저점 이탈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할 거고, 9,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열어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는 아마 숏각을 좀 강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나오면.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나오면서 숏각을 보겠다는 거야. 지금은 제가 선물할 정도로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미, 그러니까 제가 간땡이 좀 작아서 지금 숏을 막 막무가내 쳐서 두드려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숏각을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도 추세 이탈 살짝 12편 깨지는 모습 보이죠? 이것도 같이 보였기 때문에 숏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뭐 저는 나스닥 숏 했지만 여러분 인버스를 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손해실 났던 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종목들을 또 잡아가지고 수익을 그러면 따라가는 붙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봤던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고점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손절가가 상대로 가깝기 때문에 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넣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시그널이 탁 들어왔을 때 요때를 딱 노리고 들어간 거죠. 안 들어오면 안 해요. 안 하면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오늘 뭐 단톡방에서 이런 선물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선물 샀다 볼까 봤더니 재밌는 모습 딱 등장하길래 요때다 하고 들어갔죠. 요쯤일 겁니다. 3377이니까 3377 요쯤일 겁니다. 요쯤. 여러분들 이게 참 말이 쉽지 잘 안 되죠. 그건 좀 그런 거 하려면 좀 해탈을 좀 하셔야 돼요. 해탈 말이 좋아 해탈지. 감정을 좀 컨트롤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도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볼만한 게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조정을 좀 강하게 먹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벼마켓 랠리, 그러니까 그 겨울에 비파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때 계속 제가 2550에서 2600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두드려 맞아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매수에 대한 권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앞에서 이거 댓글 이런 거 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습지, 그죠? 늘지 않아서요. 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안 꼬라박았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표가에서 매수 땡기는 그런 멍청한 짓 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목표가를 아득히 넘어가면 항상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실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가에서 자꾸 사고 싶어 해요. 목표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목표가 아득히 넘어가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 조정발 보고 사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아주 작은 타이밍, 이 작은 반등 기준에서 요 반등이 여러분들의 손절의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정정적인 신호가 있는지를 보고 사셔야 돼요. 가령 제가 이제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450에서 2350 정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은 거지. 그래서 350 정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17에서 반등파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그널이에요. 제가 들어가는 이게 등장하고 그 다음 전략을 취하시는 겁니다. 이 반등의 모습이 충격파스러우면 이 저점을 손절 잡고 들어갈 것이고 충격파스럽지 않다면 한 템포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저점이 타였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요거 보고 액션을 취하는 거야. 또는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딱 추세를 잡아주는 돌파는 그런 그림. 추세 약해지죠. 그죠? 요때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참 매수해던 분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많이 드렸거든요. 언제예요? 이게 7월 중순이죠. 이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는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는 거다. 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럴 때 노리는 거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건 더 가는 한이 있어도, 가는 상황이 있어도 이럴 때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를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 되면 바꿀 거냐면, 이렇게 추세를 작동할 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양복이 나오면, 지금 사는 거예요. 말할 거예요. 그냥 뚫고 가면, 안 살 거예요. 이때는 뭘 할 거냐면, 이 전체 되돌림에서 절반 이상 여기다 매수 깔아두시라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를 가든지 간에. 관심 없어요. 가든지 말든. 못 먹은 거 그냥 내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배짱입니다. 배짱. 떠나간 이성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본인이 매력있고 본인이 멋있게 성장하면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갈게요. 저도 이번에 실수한 게 좀 있어가지고 고백도 좀 하고, 고해성사도 좀 하고.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나아요. 대부분의 분들. 자, 삼성전자 57,000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전부터. 그래서 62,000원 1차 목표가고 67,000원이 2차 목표가였습니다. 1차 목표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눌림목을 노리고 말고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57,000원 첫 단추를 끼웠다는 거지. 62,00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 뭐가 해야 돼요? 돌아왔을 때는 내가 샀던 금액보다는 남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한 것의 일정 비중만 여기서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담으셨을 때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갈 거 아닙니까? 57,000원을 우리가 매수가를 정했는데 실제 어떤 분들 영역으로 깔아주셨을 거고 어떤 것이 57,000원에 걸어 놓으셨을 거고 걸어두는 것보다는 영역으로 까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튼 56,800원인데 요 지점 이탈될 때 손절가를 깔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만약 잡고 만약 손절 치게 되면 아마 본전으로 마무리 돼버릴 겁니다. 거의. 그렇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거기서 배팅을 하는 거고, 많은 분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팔고 조금만 사시든지 아니면 내비로 두는 거예요. 지금 살짝 더 파는 거죠. 그럼 내가 샀을 때 1,000만원치 샀다면 지금은 한 5, 600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삼성전자 좀 봐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게 사람의 탐욕을 가지고 노는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럼 제가 67,000원 정도까지 가면 팔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입력이 되냐면 삼성전자 67,000원 갈 거다. 그럼 가서 팔아야지. 한샘이 간다고 했다. 이렇게 입력이 돼버려요. 간다면이라는 표현인데 면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f잖아요. 맞죠? 가지 않는다면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67,000원 정도까지 가겠죠. 갈 수 있겠죠. 여기 깨지 않는다면. 그럼 조건부가 또 붙는 거거든. 그럼 여기 깨지 않는다면 67,000원. 그럼 깼으면 여러분들 새로운 전략을 취해야 돼. 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거든. 이 사람들 여기서 다 물려 다시 채워. 그리고 근데 문제는 깨졌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거 깨지지 않으면 67,000원 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깨졌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 67,000원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투자자의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을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러프하게 보셔야죠. 길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데 한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월봉상 저평가 국면이니까 흔들더라도 한 68,000원 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버티셔야죠. 그러면 저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취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해되시죠? 네. 코인도 똑같고 투자도 똑같고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스스로한테 찾으셔야 돼요.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셀트리온은 제가 연초에부터 차라리 저랑 셀트 사실래요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16만원 정도에서.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걸 뚜드려 맞았어요. 조금 급하게 사가지고 아프더라고. 13만원까지 빠지니까 사람인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정도 디테일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20만원 넘어가면 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팔고 이 수익을 셀트로 못 먹고 이 수익을 은으로 먹었습니다. 은으로 먹고 조금 성급하게 들어갔겠죠. 은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만원 넘어가면 팔 겁니다. 22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2만원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22만원 정도라고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22만원 상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꺾였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금액이 꽂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투자는 깨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22만원 근처자. 너프하게 제가 눈으로 보는 거고 막 계산이익을 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382 그리고 요거죠. 382 오케이. 임펄스스럽네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요렇게 제가 한 방 무너지기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거 붙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습이 등장하면 저 여기서 다시 살 겁니다. 셀트리온 여기 이 모습 나오면 여기 살 거예요. 저는 17만원대 다시 돌아가고 저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셀트는 저는 살 겁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또 보겠고, 아무튼 긴장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꺾였죠 실제로. 그때 사실 돈이 얼마나 버는겨? 요거 못 버티 분들 저 욕하고 나갔을 거고. 그죠? 네.
셀트도 이제는 좀 별 거 없고, 그래서 선도주였던 셀트리온이 꺾이는 걸 보면서 좀 그렇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실버, 제가 은인데 제가 은을 여기 평단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잘 사서 잘 판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은을 매수를 갖다가 조금 급하게 했어요. 은이 제가 매력적이다 보니 여기서 매수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렸어요. 지금 아마 빠지게 되면 또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저는 은은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은은 웬만하면 안 팔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은이 이제 좀 많이 싸지게 되면 15온스당 15 밑으로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럼 저는 은을 선물로 사버릴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빠지게 되면 전 선물로 사버릴 겁니다. 밑으로 오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은수지가가 되겠죠. 빠질수록 어떻다? 오히려 좋다. 오케이? 근데 현물을 막 지금 막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은 장투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16 밑으로 빠지게 되면 요 밑으로는 현물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라. 그리고 나중에 자녀분이 커서 대학교 갈 때, 자, 너 선물이야 하면서 한 10kg 정도 내줘 봐라.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실걸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쫄지 마세요, 그거는. 은투자하신 분은 쫄 필요 없어요. 네, 당분, 요게, 제가 팔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타는 쳐도 되는 부분이거든. 충분히 이게 저항대로서 굉장히 매력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흐름에서는 한 15.9 정도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성급했어요. 이게 요까지 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버티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을 보여줄지 살짝 정도 이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갈 수 있을지. 그럼 다음에 가면 이때보다 한 22 정도, 온스당 22 정도가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죠. 네, 47분이네요. 드디어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비트. 이거는 이제 공방용이고, 네. 자, 제가 8월 10, 광복절이죠. 14, 15, 16 요렇게 해서 특히 8월 16일 날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대놓고 드렸습니다. 그죠? 박부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관리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쪽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를 좀 언급을 드리고 요 자리에 왔는데 지금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인 그날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내가 상승으로 베팅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반등 정도는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이 정도까지 12,200, 22,000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 반등,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반등할 거라고 볼 수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4시간상 볼린저밴드 하방 이탈이기 때문에 또 4시간상에서 일시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약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요때였거든요. 요때 여기 이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 아실 거 요거 등장했었잖아요. 그죠? 하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등 정도는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21,800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00 정도 보고 이 그래프가 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요 프레임 맞는 분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마진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는 거죠. 더 짧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30분이나 5분 정도 켜볼까요? 그렇죠. 요 정도 손절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딱 타이밍에 요 정도까지만 많이 보지 마시고, 이까지 본다고 해서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서 잘라볼 생각으로 손절 주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 다이버스 5분봉 다이버스 나오네요. 근데 실제 그 정도 타점은 사실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언제 봐야 돼요? 요때 보는 거죠. 그죠? 이제 눈에 좀 보이십니까? 차트 보는 게. 그래, 시간이 있으니까, 그치? 요거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반등을 보는 거고요. 그죠? 다음 거는 우리가 추세에 대한 돌파를 노리는 거거든. 근데 이게 더 강할 때도 있고, 이게 더 강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교육방송용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방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노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정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금액적 부담 안 되니까 합의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잘 마무리 드릴 테니까 일단 노크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네, 뭐 공부하는데 아낄 필요는 없잖아. 그죠? 네. 자,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4시간 장으로 들어와가지고 4시간 차트로 일시적으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쭉쭉쭉 가는 반등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쭉쭉 가는 반등은 또 언제? 얘가 넘어서야 대화가 됩니다. 예, 얘가 넘어서야.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초세 깨질 때 보시면, 이렇게 깨질 때는 가차없이 두드려 패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요때 제가 머리가 봄직하고 여기서 일단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긴 했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빠지게 되면 전 저점 그리고 저점 이탈도 마음의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탈되면 저희는 16,000불부터는 또 다시 매수각을 또 세게 잡을 겁니다. 저는 어제 빠지면 좋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때는. 근데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9월 요때 하드포크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제가 요때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중턱 놓치신 분들은요 8월 하순을 기다려 보세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십니까? 8월 하순을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척 물려가지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미치겠죠. 주제가 안 되시면 걸러내셔야 돼요. 안 먹으셔야 돼요. 늦으면. 그리고 먹더라도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먹으셔야 돼요. 적어도 8월 16일 적어도 어제 생방송 때는요. 어제 생방송 때 제가 안 좋은 얘기 좀 많이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상승하는 모습이 임펄스 웨이브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아니다라고 좀 대놓고 말씀드렸고, 가더라도 저는 저점 이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리고 아마 중간에 중턱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능성도 생각은 아직도 열어두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 뒤에는 16,000이 아니라 그때는 13,000, 2,000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하나를 더 넘어가서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요때 있는 하드포크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자리를 잡고 슈팅이 나와줄지, 이렇게 돌리면 빡 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거든. 이게 나와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좀 의심스러운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 아직까지 근데 의심스러운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국어 하나가 들어오죠. 하나도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오고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28,000 얼마 정도에서 제가 단타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 너무 적극적으로 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소비 중이라고 말씀 드렸나? 소비 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노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눌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일 수도 있고 조정팔 수도 있고, 사실 가격이 짱패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500포인트 제가 이 정도 봤는데 50% 대충 그래서 618 사이 좀 조정할까 이 정도 사이를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살짝 약반등이 등장을 하겠죠. 약반등이 등장하고 나서 다시 깨고 가는 게 더 예뻐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하드포크가 여기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게 되게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비트가 더 빠지고 밑으로 밀면서 약반등 이후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되게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펄스 웨이브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긴 해서 이때 이제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오스 같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오스 같은 애들 슈팅 한번 보여주고, 보통 이오스랑 리플의 팀은 뭐라고 그랬죠?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 주고 차라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조금 너무 많이 갔고, 그래서 지금 일단 7차적으로는 2800에서 2800, 2760 사이, 2800 한 초중 중반 정도가 일단은 단타가 나오고, 거기서 시그널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한 방에 쭈르륵 일기보다 한 번쯤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다 제낄 때 노리셔야 돼요. 항상요. 매도는 추세를 꺾을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롱 쳤다고요? 롱 쳤으면 손절 잡아야지. 그죠? 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짜증나. 귀찮아.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뭐 분봉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마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아까 매력적 시그널 한번 등장했었죠. 그죠? 요거 기준으로 한번 단타롱 살짝 들어가 보는 정도 수준.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 도전해볼 수 있지. 뭐 손절 몇 번 나가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알트코인도 볼 거 없고요. 그리고 이오스. 자, 제가 자꾸 이오스에 대한 언급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700회 정도의 조회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오스가 얘가 굉장히 악질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요, 제가 이것도 뭐라 그랬냐면, 여태부터 제가 이오스에 적이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2,000원에서 1995원. 잘 때 여기 걸어놨었는, 자기 전에 걸어놨다가 그냥 팔고 편하게 자자 해서 팔아버렸어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2,250원 정도에 걸어놨고, 45원이니까 50원 정도 걸었다가 요거 보면서 행복해 하면서 이번에는 얘가 깨지지 않으면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잠들었는데 여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절을 쳤습니다. 제가 여기 손절 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인 겁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1, 2, 3, 4, 5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를 해봤어요. 약간의 기대를.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긴 하는데, 이게 1, 2, 3, 4, 5나 이게 사실 ABC 파형의 더 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 규모와 요 규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3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이걸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익절로스라도 할까 싶은데 그냥 어제 굉장히 좀 고된 일을 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다시 자버렸거든요. 방송해야 된다고 하려고 아침에 알람을 맞춰놨다가. 그래서 막 떡상하는 엄청 막 오르는 꿈을 꿨는데 행복에 귀여워서 핸드폰을 보니 웬걸 이제 1,800원이 가있더라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요 고점을 침범하는 걸 보고 살짝 침범하길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되실 거고, 살짝 침범하길래 버텼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요 때는. 그래서 두 번째 밀 때 팔아버렸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팔아버렸습니다. 요쯤에서 팔았습니다. 요쯤에서 팔았습니다. 손절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서 이걸 먹지 못하고 손해를 본 거죠. 저도 욕심 때문에 고백할 거 한다 했잖아요. 고해성사. 욕심 때문에 요거를 못 먹고 팔아버렸어요. 요것을 제가 매수 체결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단톡방에. 제가 금방 치웠는데 못 팔았어요. 근데 저희 모범생 드림우드님께서는 계좌관리 다 하시고, 아이고 돌아와 있네 허허허허 하고 그냥 웃으며 청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아까 나스닥 가서 숏을 쳐서 요거를 좀 채워놓고 왔죠. 지금은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니까 그저 뭐 보고 있긴 한데, 제가 자꾸 이런 말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이 한 번 더 갈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죄송한 얘기죠. 근데 그 가격대가 어딘지 지금 감이 안 와요. 정말 이오스가 악질적으로 움직인다면 여기를 찍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악질적인 무브먼트인데 이렇게 가서 만약에 오버라이 간다면 여기서 찍고 이렇게 간다 했다가 뭐 이 정도의 수련 만들고 한 번 더 슈팅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악질적인 무브먼트를 많이 보여주는 애기 때문에 여기를 찍어서 여러분 손절 물량 다 뽑아내고 중간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빵 하고 가자 만든 다음에 없어버려 사라져버리는 거야. 요걸 좀 감안을 하시고 매매를 하십시오. 이오스는 이오스가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막 무턱대고 잡지는 마시고 어쨌든 요 가능성이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1,500원 정도에서 1,470원 정도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좀 쉬셨다가 이렇게 좀 그냥 찍고 그냥 하겠죠. 조정판 만들어내겠죠. 돌팔 때 옆에 손절 짧은 손절을 잡고 그냥 부드럽게 탁 먹고 나오는 정도 수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 오면 좀 강하게 잡아볼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나중에 변동상 생기면 다시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렇죠? 오늘 영상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정장에서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고, 그리고 좀 디테일한 시황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공방 홍보를 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도 솔직히 좀 있어요. 노크만 하고 조정의 혼율을 봤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쿠 유료였나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남이 고생하는 것 따윈 상관없고 본인은 그냥 그저 정보 픽 받아 먹으러 왔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야. 저한테는 송구한 이야기지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고생한 걸 받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소한의 고생과 예의는 갖추셔야 돼요. 공방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후원료를 다 주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제가 일정한 활동을 해주시면 거의 무료로까지도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의 길을 몇십 년 동안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발달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학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20대 한 중분대 23, 24 되신 학생들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선생님 혹시 뭐 하세요? 술 한잔 하실래요? 하면 저는 술을 안 먹지만 가서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500 가서 딱 마시고 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얘기하고 놀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갔으니까 또 제가 또 돈을 쓰니까 물질적으로 손해죠. 전 그게 너무 좋아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혹자들은 뭐 믿을 수 없다, 뭐 돈이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노동을 해서 버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다른 뭐 어떤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나 배우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다른 방법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저는 그게 소통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분께도 제가 좀 싫은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어르신이라서 어르신이 좀 그냥 예쁘게 감사합니다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았는데, 힘든 시장일수록 여러분 서로가 힘을 합쳐야죠. 그죠? 하지만 힘을 다 같이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게임 자체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더하면 0이 되는 게임이에요. 네가 벌면 내가 읽기급 돼 있어요. 언젠가는.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번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 너도 나도 번 게 아니에요. 판 사람만 벌게 돼요. 그래서 고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권이시고 그리고 과대평가 존일 때는 계좌를 천천히 줄여 가셔야 됩니다. 정말요. 고점과 저점을 맞춰드려도요, 만약에 제가 정말 유명해져서 맨날 몇만 명씩 보는 시황러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오스 22,500원에 파십시오 라고 22,000원에 그러니까 2,200원에 파십시오 라고 다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10,000명이 여기서 1,000만원어치 팔아버리면요, 10,000명이 매달 한 사람당 1,000만원어치 팔아보면 얼마예요? 1,000억이죠.
맞나? 200억, 1000억 맞죠? 되게 수학선생님 계산이 안 되네. 그죠? 1000억인가? 1조인가? 감당 못합니다, 거래량. 파는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죠. 내가 22,200에 팔으라고 그러지 않느냐. 2만원짜리까지 갔네. 안 판 네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게 팔리지가 않는다니까요. 누가 2,200원에 팔면 밑에는 누구는 2,190원, 80원에 팔아야 되고 어떤 사람 누구 1,160원에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격이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더 가더라도 고평가 국면이니까 천천히 수익 실현을 해야지. 하지만 작은 일정 부분을 남겨두시면서 그것을 계좌를 관리하고 심리를 관리하고 괜찮아.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아깝죠. 진짜 좀 아까워요. 이게 좀 컸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천사 여기는 이거 얼마 몇 프로입니까? 거의 10%가 넘죠. 10%까지는 안 되네. 10% 가까이 되죠. 그럼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7, 80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빠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한 100만 원 마이너스 났겠죠. 이때 시점으로서는. 이상, 그죠? 이쯤에서 팔았으니까. 큰 돈이에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저는. 다른 냉정하게 인정하고 다른 먹잇감 찾아서 만회를 하고 다음 기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욕심 부렸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하드포크에도 설마 빠질까? 이게 좀 아니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기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61.8% 근처예요. 요 웨이브에서. 그죠? 좀 낮출까? 50%. 전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기를 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우차는 안에 50%, 68.4%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ABC의 관점에서 한생 매매 기법 다 털어드리고 있는데 기법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1대1 지점이잖아요. 그죠? 1대1 지점에서 약간 높은 데 체결했어. 전 왜냐면 얘는 갖고 싶었으니까. 그죠? 체결 됐단 말이죠. 체결 잘 됐어. 잘 참았거든. 여기서 안 하고. 요 중간에 여기서 손절 한번 했습니다. 요 박자에서 손절 한번 했어요. 짧은 손절 한번 했어요. 빨리 잡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 하락 대비 61.8이에요. 38.2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8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1.8이죠.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61.8에서는 무조건 팔아라 그래요. 맞죠? 근데 제가 그걸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거였어요. 아파요. 기분 나빠요.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도 저는 해요. 마지노선이 여기였어요. 요 고점에 대한 침범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버텼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일시적으로 잠시 침범하는 건 괜찮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시 인탈하기를 여기서 요거 침범했죠. 건드렸죠 지금 여기서. 그죠? 70원이고 여기 얼마입니까? 77원이니까 75원짜리니까 건드렸잖아요. 근데 반대하고 다시 떨어질 때는 팔았어요. 시장가를 긁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약간 말씀드린 약간 약한 반등이 등장하고 있죠.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안 살래요. 좀 실례. 왜냐면 욕심부려서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를 선물로 마무리 지었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다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하락장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많은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개인사가 좀 복잡하신 분들, 여러지 안 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단 그분이 잠수 타시면 잘라버릴 겁니다. 제가 잠수를 못 참아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기운 내시고, 그리고 다음 반등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반등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진 하시는 분들은 그 규모에 맞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규모에 맞게 기다리시면 되겠고, 좋은 기회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좀 힘들지만 약 1년 정도 뒤에는 정말 매력적인 상품들이 수록 빽빽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빠진 만큼 또 나중에 또 오르니까
오히려 싸진 시장에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